중국의 이제 온라인 음식료품 시장이 가파르게 확대되고 있는데 점유율이 한 20% 정도로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앱에 들어가시면 1시간 이내에 물건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단기적으로 성장 가능성과 기업 가치 증대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정용재 미래에셋대우 연구원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다다넥서스 말씀해 주시기로 했는데요. 다다넥서스는 어떤 회사인가요? 일단 다다넥서스는 중국 기업이고요. 6월 초에 미국에 상장을 한 ADR 기업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음식료품 배달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로 따진다고 한다면 유사한 게 마켓컬리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다른 게 마켓컬리는 자기네들이 물건을 매입해서 재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다다넥서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물건을 매입해서 파는 게 아니라 중간 플랫폼 사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에 있는 마트들과 협업을 해서 마트들이 온라인 판매를 할 때 도와주거나 배달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런 사업으로 중국의 이제 온라인 음식료품 시장이 가파르게 확대되고 있는데 점유율이 한 20% 정도로 1등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업 구조는 두 가지 정도가 있고요. 마트와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물건을 중개해주는 플랫폼 역할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다다나우라고 해서 배달 대행 서비스를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 퀵 서비스가 있으니까 익숙할 수 있는데 뭐 미국이나 중국은 새로 생겨나는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다다나우가 배달 대행도 해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만약에 중국에 있는 월마트를 주문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월마트가 아니라 이 다다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에 가서 물건을 월마트 걸 주문하시면 되고요. 그거를 또 다다나우라는 또 하나의 사업부가 있습니다. 걔가 해주는 거고요. 아니면 다다나우가 별도로 제가 뭐 다른 분한테 물건을 보내고 싶다. 퀵 서비스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다나우가 해주고 있는 거죠. 마켓플레이스 모델, 이게 방금 말씀해 주신 모델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플랫폼 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을 마켓플레이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제 반대되는 개념으로 봤을 때 직매입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매입 같은 경우에는 보통 마트들이 하는 거죠. 아니면 아마존이 원래 출발이 직매입이었죠. 물건을 매입해서 재판매하는 거라서 이제 매출액이 거래 금액, 그러니까 판매액이랑 똑같습니다. 대신 매입한 금액이 매출 원가가 되는 거고요. 근데 플랫폼 사업, 즉 마켓플레이스 모델은 쉽게 생각하시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지마켓이나 11번가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지마켓이나 11번가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매입해서 파는 게 아니라 중개만 해주는 거죠. 수수료를 받고요. 근데 이 다다넥서스가 하고 있는 사업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마트가 아니라 이제 마켓플레이스라고 해서 중개만 해줍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중국의 마트들과 파트너십을 맺어서 주문만 중개를 해주고 거기에 대해 수수료를 받는 모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는 이런 모델이 없거든요. 우리나라는 마켓플레이스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온라인 음식료품을 하는 사업체가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켓컬리? 마켓컬리는 직매입입니다. 그러니까 왜 없냐면 우리나라는 마트가 몇 개 없잖아요. 대형 마트가. 그래서 그 마트들을 가지고 굳이 플랫폼 사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마트들이 알아서 사업하니까. 네네네. 근데 반대로 미국을 보면 미국은 이런 업체가 있습니다. 인스타카트라고 있는데 미국은 중국이랑 좀 비슷해요. 마트가 엄청 많습니다. 특별하게 몇 개 업체가 과점을 형성했지 않기 때문에 자기네가 다 알아서 합니다. 또 하나의 또 중요한 점은 우리나라는 마트의 가치가, 오프라인 매장에 가지고 있는 가치가 미국이나 중국보다는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직접 우리가 마트에 가거나 하지는 않잖아요. 다 배달해서 받는 거고.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배달이 좀 어려우니까 마트들이 각 도시 주변에 있고 시내에 있으니까 그 배달의 거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창고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중국에도 물론 이제 직매입을 통해서 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마켓컬리처럼. 근데 걔네들의 장점은 퀄리티지만 단점은 확장성이다. 이 다다넥서스가 가지고 있는 단점은 물론 퀄리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네 게 아니니까. 근데 장점은 확장성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땅덩어리를 감안하면 다다넥서스 모델이 맞네요. 그렇죠. 중국에서는 뭐 우리나라 마켓컬리처럼 직매입을 하는 것보다는 다다넥서스처럼 마켓플레이스 모델로 확장성을 가지는 게 좀 더 유리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경쟁 업체들을 좀 얘기를 해 주시면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것 같긴 합니다만. 일단 경쟁 업체가 첫 번째는 알리바바의 허마가 있고요. 알리바바의 허마는 한 중국에 25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유통이라고 해서 이제 마윈이 되게 강조를 했던 마트고요. 여기서 이제 하고 있는 것들이 직접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살 수도 있지만 온라인으로 주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주문을 하시면 30분 이내에 3km 반경에 다 옵니다. 두 번째 경쟁사는 이제 우리가 보통 중국의 배달의 민족이라고 알고 있는 메이투안이라는 기업입니다. 메이투안이 음식 배달을 하고 있긴 하지만 최근에는 음식 요품까지도 배달을 하고 있어서 경쟁자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런 업체들 이외에는 작은 기업들, 이제 스타트업도 좀 많습니다. 뭐 텐센트가 투자한 미스프레시라든가 이런 기업도 좀 있고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다다가 이런 기업들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마켓플레이스 모델인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허마는 마트가 250개인데
계속 마트를 만들어 나가면서 확장을 해야 됩니다. 저 마트 자체가 배달을 하더라도 3km 반경이다 보니까 커버리지가 좀 작아요. 그렇겠네요. 확장성에 있어서 좀 떨어지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다라는 기업은 마켓플레이스고 중국의 대부분의 상위권 마트랑 다 파트너십이 되어 있습니다. 어딜 가든 간에 이 다다가 운영하고 있는 앱에 들어가시면 1시간 이내에 물건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다다가 유통시장을 장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장악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슈퍼마켓들이나 마트들과 협력을 하는 관계인 거죠. 오케이. 그렇죠. 허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마트와 경쟁을 하는 거죠. 그렇지. 근데 얘는 협력의 관계라서 장악이라는 표현보다는 어쨌든 전반적인 시장의 확대를 기여하는 그런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문제나 뭐 리스크가 조금 있긴 합니다. 아, 예.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모델이 마켓플레이스니까 퀄리티가 보장이 안 된다는 거죠. 대표적인 경쟁사인 알리바바의 허마는 30분 배달이 가능합니다. 근데 얘는 30분은 안 돼요. 1시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빠른데 좀 느린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프리미엄 마트입니다. 아, 내가 어떤 걸 주문하든 간에 다 퀄리티가 보장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다다 같은 경우에는 마트들과 협력을 하는 거니까 내가 물건을 샀을 때 어떤 물건이 오는지를 보장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이유로 해서 전체 시장 내에 다다의 점유율이 아직 20% 초반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 퀄리티 문제가 제 생각은 조금 다른 게 어쨌든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마트들이 다 중국의 주요 마트들입니다. 상위권의 마트들, 예. 유명한 것들이고 좀 더 큰 틀에서 본다면 알리바바의 허마와 텐센트 진영에 속해 있는 다다거든요. 다다가 최대 주주가 징동닷컴이고 징동닷컴이 또 텐센트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알리바바의 허마 대 텐센트의 다다, 징동의 다다의 경쟁 구도를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좀 더 유리하지 않나. 주가 흐름하고 목표 주가 뭐 이런 주가 얘기를 조금 해주실 수 있을까요? 6월 초 상장했을 때 공모가가 17달러 정도였고요. 지금은 주가 변동도 조금 큽니다.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중국의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근데 다만 공모가 대비 본다면 지금 30달러 초반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한 4개월 정도, 5개월 정도 남짓 봤을 때 2배 정도 주가 상승을 했는데 주가를 떠나서 시가총액을 보면 한화로 봤을 때 8조 원, 9조 원 정도거든요. 근데 이게 엄청 클 수도 있지만 중국의 시장 규모와 성장성, 특히 온라인 음식료품 시장의 성장을 봤을 때 제 생각에 좀 작다라고 보고 있고요. 연구원님은 8조 원, 9조 원 정도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가 좀 적정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럼 예상을? 일단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미국에 인스타카트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얘도 다다랑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고요. 이번에 투자를 받았을 때 기업 가치가 거의 18조 이상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가지고 있는 위치나 지위가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어쨌든 각 국가를 대표하고 있는 마켓플레이스 모델의 음식료품 배달 업체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가치가 2배 차이가 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중국의 소비 시장 자체가 훨씬 큽니다. 인구가 많아서. 네. 인구가 많아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성장 가능성은 제 생각에 엄청나게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과연 이 전체 시장 내 점유율이 20% 초반인데 이게 올라갈 수 있느냐? 이 다다가 다른 허마나 메이트안이나 비교해봤을 때 경쟁력을 가지고 지속성장 가능하냐? 이게 문제인데 제 생각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이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성장 가능성과 기업 가치 증대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다다에서도 IR을 적극적으로 잘 하고 있나요? 그렇죠. IR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 6월 초에 상장했을 때 약간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상장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정보가 잘 공개가 안 된다 뭐 했던 시기였어요.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이 다다가 자기네들 기업 가치가 제대로 인정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외 투자자 그리고 한국 투자자들과 소통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투자 정보가 제공이 되고 있고 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네 맞습니다. 예. 지금까지 정용재 미래에셋대우 연구원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